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원장 설재윤입니다. 오늘은 안면윤곽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안면윤곽에서 부작용은 여러분들의 장래에도 큰 영향을 주는 얼굴형을 변형시키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억나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이었는데요. 한 2년 전에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모 병원에서 이 광대 수술과 턱 수술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본인은 오른쪽에 광대뼈가 좀 덜 들어갔다. 그게 이제 불만으로 오신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턱뼈 수술, 턱을 봤을 때도 턱이 너무 많이 잘려가지고 턱이 한쪽이 뭐 거의 일자가 되듯이 측면이 이렇게 일자가 되듯이 잘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은 옆모습에서 옆모습이 보기 싫은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이렇게 아래 턱뼈는 항상 무엇과 관련이 되냐, 항상 치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래 턱뼈 수술에서는 이 아래 턱선에 과다한 절제를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모습에서 뭐 보기 싫거나 뭐 일자척처럼 뭐 이렇게 쭉 잘라져 있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꺼져버리는 함몰이 있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40, 50대가 됐을 때 치아 이런 것에서 받쳐주는 이 치아를 아래에서 받쳐주는 여기에 단단한 뼈가 손상되거나 절제돼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려져 나가버리면 또 젊은 시절에도 임플란트를 하는데도 조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턱뼈 수술에서는 항상 이렇게 아래에서 봤을 때 가장 넓은 것이 이것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각턱이라고 하는 사각 부위인데 여기와 여기 정도의 거리만 줄어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올 때는 이렇게 좁아지는데 좁아지는 것에 줄어드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면윤곽 수술 중에서 아래 턱에서는 항상 과다한 절제로 턱선이 외관상 보기에는 턱선이 뭐 일자턱, 속칭 얘기하는 개턱 그런 얘기나 또는 너무 이렇게 측면이 깎여 들어가가지고 측면이 꺼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부작용으로 보여지는 외관상 모습이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아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40, 50, 6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문제되는 것을 저는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옆 턱선이 자연스러운 정도로 해서 이 사각턱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 그러면 벌어진 정도만 이렇게 잘라주는 것을 저는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대뼈 수술에서는 부작용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러분들이 광대뼈 수술하고 나서 뭐 옆모습이 이상해서 부작용인 것 같다 또는 옆모습 때문에 얼굴이 어색하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광대를 수술하면 항상 앞모습을 두고서 얘기합니다. 앞모습이 이상하다, 앞모습이 어색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 광대뼈 수술은 앞모습, 정면 모습을 중요시하는 그런 뼈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일상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수술을 하셔야 되고 일단 수술을 받게 되면 부작용이 없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없게 하려면 어떤 것을 두고 부작용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일단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볼처짐입니다. 이 볼처짐이란 건 결국은 나이 들어 보이는 현상인데, 물론 20대, 30대 초에서는 그 볼처짐의 증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부가 또는 속 안에 들어있는 연부조직이나 근육들이 기본적으로 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볼처짐의 증상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뭐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들어갈수록 그 숨어 있는 볼처짐 증상이 점점점 가속화가 되는 거죠. 왜? 자연 노화 현상에다가 그런 근육의 이게 탄력도가 떨어지면 수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숨어있던 볼처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더 나이 들어 보이거나 아니면 더 늙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우리는 20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젊었을 때는 나도 예뻤다, 예쁜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50, 60대 되시면 그런 말씀 잘 안 하십니다. 아, 피부가 너무 처졌다, 늙었다, 눈밑이 꺼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 20대나 10대에서는 예쁜 얼굴형을 얘기했다면 50대, 60대, 40대 후반 이렇게 가면은 나이 들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처지고 또 볼살이 처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더 가속화한다면 그 나이대 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볼처짐 이런 것이 부작용에 큰 외관상 보여지는 안 좋은 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볼처짐이 있을 때 그냥 외관상 보여지는 그 단순한 볼처짐 또는 어느 일부분이 꺼졌거나 또는 광대뼈 여기 부위를 45도 부위를 경계로 측면이 납작해 있어서 여기와 여기가 직각형으로 이렇게 변해가면은 앞에와 측면이 직각형으로 이렇게 변해가거나 그랬을 때 얼굴형이 얼마나 천박스럽게 보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정도만 갖고 우리가 볼처짐이라고 말할 수 그 부작용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죠. 외관상 보여지는 그 정도의 부작용은 우리가 CT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걸 찍어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부작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뼈가 벌어지거나 뼈가 고정했던 부위에 서로 높낮이 차이가 나타나서 단차가 생기거나 이런 현상들이 다 이 광대뼈 수술의 부작용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광대뼈 수술이 얼굴 살 때문에 지금은 얼굴에 지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뼈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을지언정 그게 살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이 가면 나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는 피하 지방층도 빠지고 피부도 얇아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뼈 모양대로 얼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나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피하 지방층이 빠지고 피부가 얇아지는 그때 가면 안 보였던 얼굴이 꺼지는 현상, 뭐 이쪽이가 꺼졌다든가 얼굴이 뭐 더 처진다든가 이런 모든 그 수술로 인해서 나타난 부작용들이 더 심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 손등을 보면 이렇게 매끄러지잖아요. 그러나 피하 지방층이 빠지는 나이가 들면 이 손등이 이렇게 골이 지고 깊어지잖아요. 이렇게 골이 지고 깊어지는 것처럼 뼈는 그렇게 연결 부위가 고정 부위가 이렇게 높낮이 단차가 생기거나 이렇게 아니면 벌어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광대뼈 수술에 있어서 부작용 그러면은 일단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진단에 있어서는 항상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술했으니까 괜찮아 이거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려면 그 진단도 항상 객관적으로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객관적인 진단을 수술한 병원에서는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수술하는 수준의 눈높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뭐 CT나 이런 검사도 진단영상의학과 그런 것을 많이 추천해요. 왜? 대학병원이나 개인 병원에 진단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개설하고 있는 진단영상의학과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말 자체로 진단이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화질이고 화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퀄리티가 높은 그런 병원에서 찍어갖고 오면 아무래도 선명하게 보이고 또 내가 의사가 이렇게 환자한테 설명해주는 뭐 그 얼굴 뼈에서 부작용이 안 보여지는 방향에서 찍어서 잘 붙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진단 영상의학과에서 찍으면 모든 방향의 뷰를 찍어주는 그런 촬영 CT를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 손가락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앞에서 찍어서 보여주면 이게 벌어진 정도가 적거나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객관적인 방향에서 찍어주는 화질, 즉 해상도가 높은 그런 CT를 촬영하려면 항상 객관적인 그런 진단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수술 광대 수술에서는 종류가 크게는 두 가지예요. 광대를 이게 접근하는 길이 수술할 때 입 안쪽을 뚫고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 쪽을 두피 관상 절개로 뚫고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입 안으로 하시는 원장들은 병원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뼈를 잘라서 넣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피로 하는 의사는 간단하게 뼈를 잘라서 넣는다? 뼈를 잘라서 넣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뼈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놔야 이 얼굴형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원하는 개념인 얼굴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진다든가 볼처짐이 없게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입안 절개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입안 절개하는 사람은 관상 절개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면 신경이 손상한다 탈모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입안 절개를 통해서 광대를 수술하는 의사와 두피의 이쪽 관상 절개를 해서 광대를 수술하는 의사는 서로 대척점이 있어요. 말이 틀려요. 극과 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검증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병원에서 수술한 이후에 입안으로 하는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두피로 하는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즉 두피로 수술했던 환자는 입안으로 하는 입안 절개로 수술하는 의사한테 가서 이 수술 내용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입안 절개로 해서 광대를 수술을 받았던 환자는 두피 절개를 했던 그런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그래서 그 수술 결과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가장 그게 안전하고 안정성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술에서 수술 방법이 어떤 수술 방법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항상 수술 내용에서는 항상 객관적으로 환자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수술 결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대 수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부작용을 CT로 제가 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고정 부위는 붙어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뼈도 뒤에 귀 앞에 뼈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왔을 때는 뭐냐? 이 부분에서 나이가 좀씩 들어가거나 아니면 피하 지방층이 꺼지면서 피부가 얇아지면 여기가 이렇게 쑥 꺼지는 느낌이 와요. 왜냐면 그 사로 꺼지니까.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앞에서 보는 평면에서 그렇지 이 밑에 방향에서 보면 이 뼈와 이 뼈는 높낮이가 생겨요. 여기는 좀 높고 여기는 좀 낮고 그래서 이런 단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단차가 생기면 여기는 당연히 꺼지고 여기는 좀 올라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여기가 좀 꺼졌으니까 지방을 좀 넣자, 필러를 넣자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종결이 되는 광대 재수술이라든가 광대 수술을 하게 될 때 앞에 이전에 했던 뭐 지방을 넣는다든가 필러를 넣었다든가 아니면 뭐 실로 얼굴이 처져서 실로 당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종결 수술에서는 모두 다 방해가 되는 시술이나 수술이 되고 또 종결이 되는 재수술을 할 때 다 좀 더 어려운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 재수술을 해서 이렇게 지금 뼈를 다시 여기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 다 맞춰 놓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서 이렇게 지금 재수술을 했잖아요. 이분이 얻는 것은 뭐냐? 광대 수술로 인해서 좋은 인상, 즉 얼굴에서 풍겨지는 분위기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 얼굴에 대한 느낌이 좋아 나빠 뭐 이런 말을 할 때 또는 그 인상 또는 얼굴형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아까 광대에서 나타난다 했죠. 그러면 이분은 재수술하고 나서 그런 좋은 인상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분이 얻는 것은 결국 뭐냐? 재수술로 뼈가 붙었냐 안 붙었냐 이런 것만 따지다가 재수술로 얻는 것은 티타늄 나사밖에는 얻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수술의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실 때는 항상 올바른 수술을 받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수술을 하여 방금 보셨던 그런 CT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광대뼈를 재건하거나 재수술로 고정하는 그런 수술뿐만이 아니라 볼살 처짐도 확실히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수술은 어느 시기에 하는 게 가장 좋느냐? 재수술은 대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수술하고 재수술은 6개월 이후에 해야 한다, 한 달 이후에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의 방법을 선택했던 방법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광대를 수술할 때 이렇게 입 안쪽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수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재수술할 때 입 안쪽으로 하려면 6개월이 맞아요. 그런데 입 안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두피 관상이 이쪽으로 절개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6개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한 달째도 괜찮고 두 달째도 괜찮습니다. 왜 6개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1년이란 말이 나오느냐? 재수술하는 시기로서 그거는 수술 부위를 같은 길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요. 보통 3주 이내에 재수술을 해주게 되면 수술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3주 이상이 넘어가면 같은 길로서 재수술을 하게 되면 이쪽에 살이 이미 단단하니 굳고 뻣뻣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구를 넣을 때 이 살이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구를 거기 뼈에까지 접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할 때 되게 입안 절개로 광대를 수술하는 경우에는 입안 절개로 다시 재수술하는 의사가 6개월을 기다리자 1년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제가 입안절개 의사를 얘기를 하느냐? 입안절개가 현실적으로 아까 봤던 뼈의 부작용이라든가 볼처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가 입안절개라는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하여튼 입안절개로서
광대를 수술했는데 그게 문제가 CT를 찍어서 나타났다. 그러면 그거는 시기와 관계없이 두피 관상은 반대측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술 부위가 그렇게 같은 수술이 같은 길로 두 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축 현상, 즉 두껍고 단단해지는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수술은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즉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식적으로 정형외과에서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했는데 다리의 각도가 조금 달랐어요. 잘 붙을 수도 있지만 각도가 달랐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아니면 며칠 후에 바로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이상했으면 바로 재수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리뼈가 다르고 얼굴뼈가 다른 건 아니고 뼈는 똑같은 뼈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즉시 해주는 것이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